라인 사태. 사실 초선 의원님들 경쟁적으로 입법한다고 뭐 이게 칭찬의 기사인지 약간의 꼬는 기사인지 모르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죠. 근데 이혜민 의원님은 입법보다 더 중요한 지금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네. 자, 라인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발의하셨고 첫 번째 이제 드는 외부의 질문은 이게 국회가 나설 일이야?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네. 지금 라인은 어느 상황인지 조금 브리핑. 네. 이혜민 기자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는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을 핑계로 네. 일본 총무성이라는 이제 행정부에서 개입을 한 사안입니다. 민간 기업 사이의 일인데 정부가 개입을 했고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일본 총무성의 편을 들고 그곳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간 기업에서 풀 일은 민간 기업에서 풀면 됩니다. 정부가 풀 일은 정부가 풀면 되고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건 무엇이냐. 국회는 기업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했다면은 그래서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사안을 밝혀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표입니다. 지금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7월 1일까지 라인 야후라는 회사는 총무성이 지시한 행정조사에 의거해서 아이템들이 쭉쭉쭉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 이행조치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네네. 이행조치 보고서라 함은 망분리를 했습니다. 혹은 뭐 접근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등등등 운영적인 것,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본관계 재검토 해라 하는 그게 부분,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일본 정부가 개입하게 된 순간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동시에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답을 안 하게 된다면은 예. 이런 종류의 행정조사는 다음번에 지난번에 너희 안 했으니까 다시 답해 라고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한일 투자 협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게 그 자본관계 재검토 그 조치 항목을 삭제하라. 행정조사에서 삭제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일본 총무성이 여러 그 투자 협정 그 조약들이 있어요. 특히 제14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어긴 채로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것을 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철회와 사과. 철회와 사과를 요구를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결국 일본으로 넘기게 되는 꼴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난 연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또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연쇄 예를 들면은 라인 야후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네.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국내 기업이에요. 국내 개발자들이 포진해 있고 사실상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동남아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결국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라인 야후에 대해서 일본에 다 넘겨주게 된다면은 그들의 고용 불안이 지금 이미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노조와 함께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담아낼 예정이고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정부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치를 강하게 요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인가 그제 기사가 보면 라인 야후에서 이사회를 이제 완전 전원 일본인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100% 일본 기업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분위기인 거예요. 이사회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쉽라는 네. 것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똑같지는 않아요. 보드 멤버냐, 네, 즉 이제 네. 이사회 멤버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보드 멤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잘 알고 있는데 네네.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것이 결국엔 이사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거기에서 지금 CPO를 뺐고 그러면서 이사회가 전원 일본인으로 채워졌거든요. 예, 예. 그러한 라이냐우라는 회사가 지금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그다음에 모기업 중에 하나인 네이버에 좀 더 그걸 고려를 해서 보고서가 나올지 그거는 불투명하고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부는 바로 항의하시고 그리고 사과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정부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비단 어떤 네이버라는 한 대기업이 아니라 라인 플러스 우리나라 개발자들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피땀 눈물을 다 바쳤던 개발자들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업계 기업들 그리고 지금 판교에서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개발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참 대놓고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일본에 맞는 합작사를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가치를 받고 팔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는데 네. 지금 완전히 시안이 바뀐 상태에서 몰려서 야 너네 우리 장사 못해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뭐 라인하고 어쩌 될 거야.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인데 정부야 도와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이건 정말 누가 딱 봐도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은 기업의 할 일이 있고 예.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할 일을 안 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치고 들어왔는데 안 한 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쁘게 했지. 더 나쁘겠죠. 더 왜냐하면은 나쁘겠지. 과기정통부 제2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못을 박았어요. 문제 없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향후에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자꾸 대국민 설득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국익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 국이 어느 나라 국인지 정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런 것을 제기를 하고 있으면 반일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반일이면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행동을 하시는가? 보통 이런 로직이면요. 정부는요. 옳다구나 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딱 정부가 딱 할 수 있는 폼 잡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도 갖게 돼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미 일본은 소프트뱅크 라인야후와 붙어 있어요. 네. 어쨌든 시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 발의하셨는데 혁신당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요. 네, 75분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라인야후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과방위 차원에서도 라인야후에 대해서 관한 문제점은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국익 생각하시는 보수 정권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까지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지 보수층들 등 돌리게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사실은 참네. 알겠습니다. 판교 쪽에서 의원실에 도움 요청하는 손길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제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힘든 것을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못했을 경우에 입법부에서 거기에서 추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지금 저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민원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이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 쪽에서는 해외 진출하라고 펀드 내주시고 뭐 법률 자문해 주시고 이런데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뷰는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그렇게 키웠을 예, 때 예, 그쵸.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핍박을 받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 주는 거야?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라인야후가 공동으로 질 문제인 거지 이렇게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당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그거에 따른 것이 뭐 천문학적인 손해비용이라면 져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 국내법의 기준이라는 게 네.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정말 회개합니다. 왜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아, 할 일을 참. 안 해서 이렇게 만들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민들 많이 관심 갖고 우리 국정조사 추진하시는 우리 이혜미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과방위 소속되셨어요. 근데 사실 과방위가 저도 이제 올해 출입을 했지만 이게 과방위가 바구니 하나에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 섞여 있고 이건 무슨 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부딪히면 깨질 사안들. 근데 거기 또 쟁쟁한 의원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현재 상황만 보면은 미디어 이슈 때문이에요. 그렇죠. 과학이나 IT가 아니라. 네,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자세로 임하실 건지. 제가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익히면 되지라는 자세가 더 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또 언론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 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원하기 전에 굉장히 같이 많은 언론 노조랄지 EBS랄지 다 찾아다니면서 만난 것도 있고 빨리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까 문제 부분 있잖아요. 문제 정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언론 이제 방송 3법부터 시작을 해서 방통위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팔 수밖에 없게 됐나? 저는 그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조금 이렇게 파봤어요. 파봤더니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방통위원회를 교체를 하고 현재 있는 방송사의 사장을 해임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정권에 맞는 이젠 사장을 앉히고 그로써 방송이 편파 방송 장악이 되는 이 고리가 눈에 보였고요. 그 고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정권 입맛에 맞 방송을 길들이겠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저는 이제 확인을 했고 이 고리가 언제 생겼지? 태초부터 생겼나? 찾아봤더니 MB 정권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청와대와 결탁이 돼서 만들어진 이동관 대변인과 이제 결탁이 돼서 만들어진 고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방위 가서 첫 번째 발언을 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금 보수 정권이니까 잘 됐다. 국민의힘 분들 들어오셔서 결자해제 하시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직접 끊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3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외치는 현재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맨날 탄핵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곡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그 고리를 끊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야겠다. 정상화를 해야겠다. 그 방법들을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국정조사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혹시 입틀막 사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피해 당사자, 그 졸업생과 카이스트 재학생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정도 되는 학교면 그러니까요. 과학기술의 요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학부 학생들도 연구실에서 결국에는 다 잘리고 그냥 알바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의대를 안 가고 카이스트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모두 다 과학기술에 관한 어떤 자부심 그 자부심을 들고 오는 건데 없어졌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라인야후 사태 때문에 개발자들 다 해외 취업시키고 R&D 예산 삭감 때문에 학생들 연구원들 다 해외로 유출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잠이 안 옵니다. 그 부분은 과방위에서 다뤄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